자, I must respect. 자, 여기 respect라는 단어가 일단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respect는 우리가 보통 뭐로 알고 있는 단어냐면? 존경. 그렇지. 존경, 뭐 존중 이런 단어로 알고 계시는데 그 뜻 말고도 또 뜻이 또 있어요. 추측. 어? 추측. 추측? 아닌데? 관심. 뭐 아예 없지는 않은데 얘들아 요 단어에 지금 잘 보시면 R하고 E를 빼고 그 자리에 A를 넣으면 어스펙트가 되거든요. 혹시 아는 단어 아니세요? 관점. 그렇지. 측면 이런 뜻이 있잖아요. 관점, 측면. 그래서 얘도 그런 뜻이 있어요. 측면이란 뜻이. 측면이에요? 네.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respect라는 단어가 꼭 존경, 존중 이런 의미로만 쓰이지 않고요. 뭔가를 원래 스펙이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espect가 내가 보고 있는 면, 측면이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측면에 있어서 인간은요, one of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species. 자, 일단은 one of는 뭐뭐 중 하나고요. relatively는요. 관련 있는 이란 단어이기도 하고. 연계성?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 있는 small을 꾸며주고 있거든요. relatively small. 그럼 연계성 있게 작다. 이건 조금 이상한데. 규칙이는? 규칙? relative가 왜 규칙이죠? 지금 주영이가 얘기한 거에서 거의 왔어요. 한 80은 왔는데 얘들아 평가를 할 때 다른 사람과 연관지어서 평가하는 걸 혹시 무슨 평가라고 하는? 상대평가라고 하죠. 절대평가는 기준점이 딱 있어서 그것만 넘으면 된다면 상대평가가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나의 점수 등급을 받는 걸 비교, 상대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인 또는 비교적인 이란 뜻이 있어요. relative에. 그래서 ly 붙이면 상대적으로, 비교적 이런 뜻이죠. 그래서 relatively small 하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또는 비교적 적은 수의 종들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요.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인간은요. 상대적으로 적은 수, 그러니까 소수의 종들 중 하나래요. 자, 근데 that 그게 어떤 소수의 종이냐면 evolved. 네? 존재. 엄마 얘네 봐. 환대하다. 잠시만요. 신호하다. 잠깐만요. 포함하다는 involve가 되겠고요. 존재하는 건 exist가 되겠고요. 다시요. 우리 재서 뭐라고요? 뭐라 했냐? 진화라고 하면 진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동사 evolve에서 명사 evolution이라는 단어가 왔잖아요. 그래서 진화했던 소수의 종이래요. A very different strategy. 자, 근데 뭐를 진화시켰는지가 나오네요. 굉장히 다른 strategy, 전략을 진화시키고 발전시켰던. 근데 어떤 전략이냐면 of investing more energy to reproduce more slowly. 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전략이야. 근데 to reproduce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뭐 하는 거야? reproduce? 재생산. 요번에 우리 그치? 재생산하다도 있지만 여러분들 요번 교과서의 reproduce는 번식하다로 쓰였잖아요. 여기서는 번식하다예요. 자, 근데 번식을 하는데 즉 새끼를 낳는데 more slowly 더 천천히 느리게. 자,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동물이나 모든 종은 기본적으로 번식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서 자손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는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부었으면 번식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아? 많이 할 거. 아니 속도가 뒤에 보니까 reproduce more slowly라고 나오잖아요. 속도가 느려. 원래는 어때야 될 것 같아? 에너지를 많이 들였으면 빠를 것 같아. 빨리 번식을 해서 자손을 더 많이 낳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래요? 전략이 에너지는 많이 투입시키는데 번식은 더 느리게. 천천히 느리게 하는 좀 다른 전략을 발전시킨 소수의 종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대다수의 종들은 어떤 식의 전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진화해 온 거냐면 많이 낳자. 그렇지. 많이? 빠르게. 그치. 에너지를 많이 투입시켜서 최대한 번식을 빠르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인간은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투입해서 오히려 번식을 천천히 하는 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야? 좀 특이한 거야?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relatively small number of species라고 한 거예요. 인간은 이러한 특이한 소수의 종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뒤에 볼게요. 자, like apes and elephants. ape, 유인원. 뭐죠? 유인원? 예를 들자면? 네, 침팬지라든가 원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유인원 자체가 인간과 유사하다고 해서 유인원이니까요. 그런 인간과 유사한 유인원이라든가 엘레펀트, 코끼리 얘네들처럼 자, we mature 우리는 mature 성숙한다 또는 이게 성숙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at a leisurely pace. 요 pace는 그 살짝 취미 같은 거 아니에요? 느슨한. 레저 스포츠. 정답. 맞아. 레저 스포츠 할 때 그 leisur이라는 단어에 ly 붙인 건데요. 얘들아, 그러니까 레저 스포츠는 우리가 언제 하는 스포츠가 레저 스포츠예요? 즐길 때. 그죠? 여가 시간에. 그래서 얘가 형용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느슨한, 한가로운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leisure pace면 어떤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pace는 속도를 얘기하잖아요. pace가 빠르다, 느리다. 느린 거. 그치? 느린 속도야. 그러니까 아까랑 누구랑 같은 표현이야? 뭐 reproduce more slowly와 at a leisurely pace가 같은 의미예요. 즉, 유인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성숙하고 커지는, 그러니까 자라나는 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되게 느리다. 느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그냥 알에서 깨어나거나 이렇게 조류 같은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깨어나자마자 바로 제 살길을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죠. 그죠? 걔네들은 뭐 엄마의 젖을 먹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돌봐야 되는 것도 아니야.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를 다 알고 태어나, 걔네들은. 그게 이제 본능, DNA에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유인원 같은 애들은 성숙하는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애기 혼자 여기 떨렁 냅두면 걔 어떻게 돼? 죽어요. 죽어요. 그죠? 걔는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 그 다음 유인원, 코끼리 이런 애들은 부모가 꼭 돌봐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되게 성숙하는 속도가 느리고요. grow large bodies. 대신에 몸집을 크게 만드네요. 되게 큰 몸집으로 커 나가고요. 그 다음 have few babies. few.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아기를 많이 안 낳는다는 거야. 우리 얼마 전에 여기 문어 얘기를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저 친구들 할 때는 뭐 다른 물고기 얘기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얘들아, 물고기나 이런 조류 아니면 뭐 어류나 조류 이런 애들은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몇 마리씩 낳는지 혹시 아세요? 몇백. 그치. 특히 어류는 진짜 몇백 개도 아니야. 몇만 개씩 낳아요. 알을 한 번에 낳을 때. 몇만 개예요? 문어도 우리 거기 나오진 않았지만 한 번에 몇만 개씩 알을 낳는데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더 많이 낳는 거 아니었어요? 뭐 몇천억 개씩 낳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종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새 같은 경우도 얘들아 조류 보면 한 번에 조류 한 번에 별로 안 나나요? 그러지 않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보세요. 둥지에 알이 하나만 있지 않고 알이 보통 여러 개 있고 먹이를 여러 마리한테 이렇게 가져다 주는 모습 못 봤어요?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새끼를 한 마리씩 낳는 게 아니라 5마리. 최소 뭐 5마리, 6마리, 뭐 10마리 이 정도씩 낳죠.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도 보면 새끼 한 번에 물론 한 마리씩 낳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마리 낳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있는 유인원이라든가 코끼리라든가 우리 인간들도 보통 물론 쌍둥이도 있고 새쌍둥이도 있지만 보통은 한 번에 한두 명. 그치. 많아봤자 그렇게 낳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아기를 좀 덜 낳는 거죠. But 하지만 devote much time. 자, 뒤에 보시면 energy to raising. 여기 중요하다. devote A to B. devote A to B. 비하기 위해서 헌신하다. 헌신하다는 맞는데 비하기 위해서 헌신하다는 아닌데. devote A to B. 얘들아, 여기 to가 무슨 to냐면 뒤에 raising 있는 거 보이세요? A에서 비하다. 자, 여긴 전치사 to야. 그래서 A를 B에 다 바치다야. A를 B에 전치사 to예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다 바치다. 자,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뭐 하는 것에 다 바친다? Raising them well.
그들을 잘 raising 키우는데 키우고 기르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번에 쌍용고에서 33번을 이거를 하기로 한 게 아마 우리 그 문어 이야기랑도 관련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죠? 뭔가 관련성이 있지 않아요? 어쨌든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얘기니까요. 자,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요, 코끼리랑 유인원처럼 이렇게 커가는 속도는 느리고 대신에 몸집이 되게 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기는 조금 많이 낳지는 않는데 대신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아기를 돌보는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this unusual strategy, 이러한 unusual, 일반적이지 그렇지, 특이한, 일반적이지 않은 전략. 얘들아, 이게 refer to 하는 게 뭘까요? 이러한 특이한 전략. 그 많이 안 낳고 느리게 그렇지, 맞아요. 아기를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은 번식의 욕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까 얘기한 어류, 조류 이런 애들은 한 번에만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낳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아까 유인원이라든가 코끼리라든가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소수의 종들은 아기를 많이 낳지 않고 그 다음에 좀 느리게 큰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아기들을 돌보는데도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른 일반적인 종들과는 좀 특이한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러한 특이한 전략은 succeeds, 뭐 한다? 성공한다. 여기서는 성공한다요. 즉, 이 전략으로 인해 인류나 유인원이나 코끼리가 결국 멸종했어요? 예? 이러한 특이한 전략을 갖고 있어서 결국 이 세상에서 못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잖아, 그죠? 성공을 한 거죠. 우리는 이러한 다른 애들과는 어류나 조류와는 다른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살아남았어. 왜냐하면 원래는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족을 보존하려면 새끼를 최대한 많이 낳는 게 좋은데 우리 인류나 유인원이나 코끼리는 많이 안 낳고도 어떻게 이런 전략을 쓰고도 살아남았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Because while apes and elephants produce fewer babies than mice, 유인원이라든가 코끼리는요, produce, 생산한다는 거야. 아까랑 비슷하네요. fewer babies, 뭐를요? 더 적은 아기를. 누구보다 than mice. 그렇지. 야, 쥐는 몇 마리씩 낳아요? 많이 쥐도 한 번에 막 10마리, 20마리 가깝게 이렇게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쥐보다 당연히 훨씬 더 적은 새끼들을 낳아요. 자, 그런 반면에 앞에 while이 있잖아요, 얘들아. 지금 나온 게 이유가 아니야. 앞에 because절도 있었고 while절도 있었잖아요. 뒤에 문장이 2개 나올 거야. 지금 apes가 나온 그 문장은 while과 연결됐으니까 뭐뭐한 반면에란 뜻이에요. 유인원이라든가 코끼리는 쥐보다 아기를 더 적게 낳는 반면에, 자,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문장이 because랑 연결된 문장이죠. A larger percentage of their offspring. offspring 선생님 저번에 알려준 건데. 쌍용고 친구들. 아닌데. 감사합니다. 저쪽 교실에서 오프스프링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요? 네. 오프스프링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새끼. 영 말고. 블러드 브루드. 그렇지. 블러드에서 연결돼서 브루드. B-R-O-O-D라는 단어가 있었죠. 블러드랑 L과 R의 차이만 있었죠. 자, 같은 표현이요. offspring, brood, 영 전부 다 새끼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뒤에 얘들아, 그 다음 문장에 litter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L-I-T-T-E-R. 그것도 실은 한 배에서 나온 새끼예요. 그러니까 요 표현들을 계속 많이 알아두세요. offspring, litter, brood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새끼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 문장으로 a larger percentage of their offspring이니까 그들의 자손 또는 새끼들 중 larger percentage 많은 비율이 survive 뭐하게 되기 때문에 살아남기 때문에 그리고서 to then reproduce 투부정사예요. 자, 여기 survive 다음에 투부정사는요 하기 위해서 살아남다라기보다는 결과적 용법으로 살아남아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새끼들 중 많은 높은 비율이 살아남아서 그런 다음에 번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이한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새끼를 많이 낳는 애들은 왜 많이 낳는 거냐면
새끼를 왜 많이 낳는 거냐면 다른 애들은 조류 생존. 그치 걔네들은 그러니까 살아남을 생존 확률이 그러니까 높은 거야 생존 확률이 적은 거야 없습니다. 어류라든가 다른 조류라든가 이런 애들은 생존 확률이 적은 거야. 어류 같은 경우에 얘들아 바닷속에 새끼들이 떠다니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다 다른 애들한테 잡아먹히겠죠. 그죠? 음식원이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몇만 개씩 낳는다고 했지만 그 중에 살아남는 애들은 성체가 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그래도 일단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낳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알탕 같은 거 먹으면 거기에 조그마한 알들이 전부 다 원래 새끼인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지. 알탕 안 드세요? 네. 저 취향 차이니까요. 그래. 차라리 나은 거 같아요. 그래요. 그거나 같지만. 자, 어쨌든 걔네들은 전략은 뭐야? 그냥 무작정 일단 많이 낳다 보면 이제 그 중에 대다수가 잡아먹히겠지만 남은 애들이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성체가 되는 건데 우리 인간이라든가 유인원이라든가 코끼리 같은 애들은 적게 낳는 대신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적게 낳은 아이들이 그지? 거의 죽지 않고 성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적게 낳는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러한 특이한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다가 되는 거죠. 자, 하우스. 재밌네요. 자, 쥐는 쥐인데, 하우스. 어디 있지?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쥐. 우리 생쥐라고 하죠, 생쥐. 응. 집에 있는 쥐가 왜 생쥐예요? 이렇게 조그마한 쥐. 들쥐 알아요? 들쥐? 몰라요. 들쥐 몰라요? 그게 혹시 이 단어 아세요? rat? 네. 이게 들쥐야. 마우스는 귀여운 쥐 있잖아. 꼬레 날잖아. 응. 생쥐는 이게 약간 어떻게 드려야 될까? 레트라. 이게 아니라 레트라. 레트로. 그게 아니에요? 포켓몬. 자, 얘들아 생쥐는 약간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애라면 레트는 조금 뭐 어떻게 드려야 되지? 진별하기. 약간 눈도 이렇게 약간 찢어진 것 같고 되게 이렇게 야생쥐기 때문에 두 발로 서 있어요. 두 발로요? 얘 네 발 같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약간 레트라는 두 발로 서 있는데. 어쨌든 몸집도 되게 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들쥐만 요만한 거 알아요? 쥐가 이만해. 들쥐는 레트예요, 레트. 그래서 약간 종이 달라 얘들아. 얘네들은 이제 보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무서운데 생쥐는 좀 귀엽죠. 자, 어쨌든 하우스 마우스 can become a mother. 자, 이런 생쥐가요 엄마가 될 수 있대요. When she's just 5 weeks old. 얼마만 지나면? 교실에서 쥐 잡은 거 기억나냐? 쥐덫에 걸려갖고. 응? 저희 4학년 때 쥐 돌아다니면서 쥐를 깔아놨는데 그 새끼 걸렸어요. 아니 니네는 무슨 한 30년 전에 초등학교를 다녔어? 선생님도 교실에서 쥐를 본 적이 없는데 니네가 쥐를 봤다고? 저희 쥐덫 깔아놨거든요. 그 히터. 니네 무슨 학교 다녔지? 초등학교. 월봉초요. 그러니까 어디? 월봉초요. 월봉초에 쥐 돌아다녀? 네. 저희 그래서 쥐덫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쥐 걸렸어요. 그래? 근데 얼마 냈어? 몰라요. 네? 얘보다 컸어요. 그래? 크네. 걔는 잘 먹었네. 자, 어쨌든 얘들아 엄마가 언제 된대요? 그녀가 우주. 5 weeks old 태어난 지 우주. 5주 만에 번식이 가능하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태어난 지 5주면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has 4 to 10 pups. 자, pups는 puppy라는 단어랑 아시죠? 뭐예요, puppy? 피가 강아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얘 pup은 피가 강아지야? 새끼 동물을 얘기해요. 새끼 동물. 새끼요? 응. 동물의 새끼를 pup이라고요. 우리 puppy라는 단어도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프스프링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offspring 같은 경우는 근데 얘들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걔는 한 마리씩 나오는 애들 말고 단체로 한 번에 여러 마리가 태어날 때 걔네들을 총괄해서 offspring이라고 해요. 근데 pup은 그냥 한 마리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고요. offspring이나 아니면 brood 같은 표현들은요 한 번에 여러 마리씩 나왔을 때 그 한 배에서 나온 한 번에 동시에 나온 그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offspr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은 offspring은요 얘들아 단복수가 같아요.
오프스프링 자체가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해요. 왜냐면 한 배에서 한꺼번에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복수로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덩어리 개념으로 단수로 취급하기도 하고. 자, 그건 이따가 설명 잠깐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다시요. 4 to 10 펍스면 네 마리에서 10마리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야. per liter. 뭐당? 얘들아 아까 리터가 뭐라고요? 엄마? 응? 새끼인데 어떤 새끼냐면 한 번에 배에서 나온 새끼들을 리터라고 한다고 했죠. offspring, litter, brood 이거 전부 다 한 번에 여러 마리가 한 배에서 탁 나왔을 때 그걸 litter. 자, 그러니까 한 번에 낳을 때당 뭐라는 거야? 4마리에서 10마리 정도를 낳는다라는 거고요. and can have a new litter. 그리고 새로운 뭘 또 가질 수 있다? 새끼들을 every 2 months. 2달마다. 2달마다. 2달 지나면 또 새끼 낳고 2달 지나면 또 새끼 낳고. 그래서 쥐가 한 마리 집에 있으면 이제 걔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게 한 번에 날 때마다 한 4마리에서 10마리씩 낳는데 그거를 우리 인간은 얼마 정도가 지나야 날 수 있냐면 뱃속에 10달 갖고 있는데 얘는 2달에마다 이렇게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거야. 8달 아니었어. 비슷해. 물로 다닐 수도 있어 근데. 뭐라는 거야? 안 돼요. 아니, 팔싹둥이 물론 요즘에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살아남지만 기본적으로 10달이지 이건 상식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8달인데 8. 그러니까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살기는 해요. 죽지는 않는데 10달이 기본이죠. 아휴, 그래요. 뒤에 갈게요. 자, over the course of approximately 12-month life. 자, course는 여기에 경로라는 뜻도 되고요. 아니면 거리라는 뜻도 돼요. 아니면 길이. 여기선 길이가 맞겠다. 자, 그러면 얼마간의 기간에 걸쳐서야 그녀의 approximately 적절하게. 그건 appropriately 아닐까요? 적절하게. 그건 appropriately라고요. 이건 approximately. 다 꽉 채워서. 꽉 채워서요? 얘들아 숫자 개념 12month 앞에 approximately 뜻 모르세요? 약. 대략 이런 뜻이죠. about 같은 겁니다. about, around. 대략. 자, 12month면 12개월. 그죠? 12달 정도의 life, 인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헐이 누구야? 아까 쉬도 나왔지만 쥐. 그지? 하우스 마우스 생쥐잖아요. 그러니까 생쥐는 대략 원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생이 어느 정도? 12년이요? 12개월. 20년. 10... 왜 저래? 네? 12month래잖아. month. 아, 달. 쥐가 20년을 살면 너무 무서운 거 아니니? 아, 쟤 왜 저럴까? 20가 아니라 12예요. 12달. 그래요. 맞아요. 1년이야, 거의.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생이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사나 봐요. 자, 그러니까 1년 정도 살면서 거의 2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번식만 해요, 맨날. 뭐 이제 먹고 번식하고 이러나 보죠? 태어나고요. 자, 그러니까 얘들아 5주 만에 태어난 지 5주면 한 달 정도 지나서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2달에 한 번씩 낳는다고 하니까 한 얘네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계산했을 때 평생 12개월 살면서 몇 번 정도의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6번. 아니지. 일단은 한 달 정도가 지나야 새끼를 낳으니까. 5번? 아? 5번? 그렇겠죠? 예? 뭔 소리예요? 아니 12개월 중에 네. 일단은 뭐 하는데 일단은 한 달 정도는 필요해? 원래요. 안될 거. 성장해야지. 성장하는데 5주는 필요하잖아 지금 5주. 아, 나 진짜 저 아저씨. 그리고 나서 2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이때 애기 낳고 2개월 하면 근데 더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5번이에요? 6번이야? 11개월이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딱 맞겠네요. 하나, 둘, 셋, 넷. 6번이네? 늙으면 보통 못 낳잖아요 근데. 모르겠다 그거. 그건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11개월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이제 못 낳고 죽는 거지. 어쨌든 5번이나 6번이나.
아 근데 이때는 못 낳는구나. 요때 새끼를 가지면 2달 뒤에 낳는 거니까 5번이 맞겠네. 그러네. 자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한 아이를 5번씩 낳는데 대신에 낳을 때마다 4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낳으니까 이제 한 몇십 마리씩 낳고 죽는 거죠. 쟤네들은 기본적으로. 자, however, 하지만 the vast majority of our pups. 자, majority 대다수라는 표현이었죠. vast는요 거대한. 자, 그러면 그녀의 새끼들 중 거대한 대다수가 상당 부분이 die young. 어릴 때 죽는 거. 어린 상태로 죽는다. 즉, 새끼를 저렇게 몇십 마리씩 낳지만 그 중에 살아남는 애들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소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죽인 쥐도 그렇지, 그렇지. 쥐덫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죽고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새끼들 왜 자, in contrast. 중요한 표현이네요. 맞아요. 반면에 반면에 또는 대조적으로. 그럼 얘들아, 지금까지 나온 게 누구 얘기였냐면 쥐. 쥐였고요. 쥐는 되게 여러 마리를 낳고 대신에 걔네들이 금방 새끼들이 죽는 예시가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와는 반대되는 누구의 예시가 나오냐면 새끼를 많이 안 낳는. 안 낳는 그치만 그 별로 안 되는 새끼들이 많이 낳는 거였어요? 아까 4마리에서 10마리씩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에. 근데 다른 응. 물고기랑 이런 거 아이 물론 걔네들은 더 어마무시한 거고. 얘가 많이 낳는 예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까 유인원이나 코끼리나 인간 같은 경우에 한 번에 4명에서 10명 정도 낳는 인간은 없잖아. 그러네. 네. 인간에 비하면 많이 낳는 거죠. 유인원도 그렇고요. 코끼리도 무조건 한 번에 한 마리씩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걔네들에 비하면 많이 낳는 애들의 예신 거야. 그럼 지금부터는 그와는 반대로 많이 안 낳지만 대신에 그 아이들이 시간도 많이 쓰고 대신에 그 아이들이 오랫동안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예시가 나오겠죠. chimp or elephant mother. chim프는 침팬지입니다. 침팬지 또는 코끼리 엄마. 그죠? 그러니까 침팬지가 엄마가 되거나 코끼리가 엄마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얘네들은요, does not reproduce. 많이 안 나요. 어? 많이 번식을 아니, 그냥 번식을 안 한다죠? until 뭐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번식을 안 한대요? She's at least 12 years old. 12살. 그렇지. 최소한 12살이 될 때까지는 번식을 안 한대요. 자, 그러니까 침팬지나 엘리펀트는요. 번식하기까지 12년 정도는 기다려야 그때부터 이제 번식이 가능해지는 거. 아까 쥐는 얼마 만에 번식이 가능했는데? 5개월. 정말 1개월? 2개월? 아니 아까 주로 나왔잖아 얘들아. 몇 주? 2개월? 5주. 4주. 5 weeks. 5주. 정확하게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죠. 5주라 함은. 5, 7에 35니까 35일이니까 한 달이 살짝 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 있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12년 정도가 지나야 그때 번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번식을 느리게, 우리 아까 첫 문장에서 reproduce more slowly 한다고 했잖아요. 번식을 되게 천천히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야. 그리고 she gives birth to only one infant. 그리고 그녀는 give birth to 누구누구에게? 직역하면 누구누구에게? birth. 탄생을 주다 또는 출산을 주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뭐뭐를? 축가. 낳는다? 낳다란 뜻이에요. 낳다. 자, 뭘 낳는다? Only one infant. 딱 하나의 아기만을 낳는다. Every 5 or 6 years. 얼마 만에? 5년. 5년 또는 6년에. 자, 그러니까 아기를 한 번 낳고 다음 연도에 바로 낳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한 번 아기를 낳았으면 최소한 5년이나 6년 정도 텀이 있다가 또 한 마리 낳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over the next 30 or so years. 얼마에 걸쳐서? 30
30 or 아니면 so 그 정도란 뜻이에요 얘들아. 여기 so는요 그 정도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렇게가 아니고요 그 정도의 해 그러니까 30년이나 아니면 그쯤 되는 그 해에 걸쳐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임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임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식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 정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가임 기간이 30년이고 그동안 그러니까 5년에서 6년 만에 한 마리씩. 그럼 대략 몇 마리 정도 최대로 많이 낳으면? 6마리? 6마리? 만약에 5년에 한 마리씩 낳으면 7마리 30년에 걸쳐서라고 했는데요. 6마리 6마리 5년에 걸쳐서 낳으면 6마리? 6마리겠고요. 6년에 걸쳐서 낳으면 5마리. 이건 대여섯 마리 정도 낳겠네요. 최대 많이 낳으면. 3년에 걸치면 10마리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마우스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해됐어요, 얘들아? 지금 이 둘을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쥐 같은 경우에는 5주 만에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고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2달에 걸쳐서 이제 애기 새끼들을 한 4마리에서 10마리씩 낳는다. 근데 코끼리라든가 유인원 같은 이런 침팬지 같은 애들은 일단 12년 정도는 살아야 새끼를 낳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을 때도 한 번에 한 마리씩 낳는데, 그 다음에 그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 기간이 30년 정도 되기는 하나 중간에 텀이 있어서 5, 6년이 지나야 또 새끼를 낳을 수 있고 5, 6년이 지나야 또 새끼를 낳을 수 있고 이렇더라. 그래서 평생 10마리 이상 낳을 수 없는 거네요. 근데 아까 쥐는 한 번에도 10마리 정도씩 낳을 수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를 낳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얘네 네. 쌍둥이를 못 낳아요 그럼? 원숭이는 가능해도 코끼리는 안 되지 않을까? 워낙 크니까? 알겠습니다. 모르겠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지막. About half of these offspring. 자, half니까 대략 새끼들을 반. 그지. 새끼들의 절반. 자, these offspring이 refer to 하는 거 뭐예요? 이러한 새끼들. 누구 새끼? 그렇지. 침팬지나 코끼리 새끼들인 거죠. 얘네들은 make it to becoming parents. 이것도 문법적으로 중요하다. 자, 이거 make it to라는 표현 나오는데 뒤에 ing 나오는 거 보니까 이 to가 무슨 to인 거? 감옥 저거. 치사 전치사 to죠? 아. 네. 네. 요 이시 아니야. 만약에 이시 가목적어였으면 규빈아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텐데 to becom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치사 to가 맞아요. 그럼 make it to가 하나의 수거적 표현인데 혹시 make it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들어라 하다. 직역하면 그건데 혹시 이런 표현 못 들어봤어요? I made it. 네, 해냈다. 해내다란 뜻이 있잖아. 성공하다, 해내다. 그래서 뒤에 그러니까 to 전치사가 붙으면요. 어디에 도달하다. 의 뜻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딘가로 가는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다. 의 뜻이 있습니다. 있으면 도달하다요 그럼. make it만 있으면 네.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Can you make 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나 거기까지 가는데 뭐 한 10분 걸릴 것 같아. 나 근데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아 할 때 I can make it.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I can make it. 자, 그래서 어쨌든 make it to 하면 어디에 도달하다. 자, 그러면 절반 정도만 어디에 도달한다? becoming parents. 부모가 되는데 도달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머지 주는 거. 그지? 절반 정도가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될 수 없다는 표현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절반 정도가 되는데 성공한다는 얘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절반 정도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절반은 되고 절반은 못 된다. 그치만 얘들아, 절반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생존율이 높다 그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비추어 봤을 때는 아까 조금 낮아 보이긴 하는데 야생동물에게 있어서 절반이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그러니까 야생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다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 절반 정도면 꽤나 이렇게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죠. 인간 같은 경우야 워낙 병원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이제는 거의 다
뭐 한 10명 나오면 한 9명, 10명 거의 다 한 90% 이상이 살지만 이제 야생동물들 입장에서는 절반만 살아도 충분히 많이 살아남는 거다 보시면 되겠네요. 내용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근데 얘들아 여기 문법적인 거 잠깐만요. 문법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뭐를 좀 보셔야 되냐면요. 오프스프링이 나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This unusual strategy 있는 그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larger percentage of their offspring survive. 여기 좀 봐주실래요? survive. 분명 오프스프링에 s가 없으니까 왠지 survive의 모양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s가 붙어야 될 것 같잖아. 퍼센티지라는 건 수량 표현으로서 뒤에 나오는 명사가 오브 다음에 단수 나오면 단수 동사, 복수 나오면 복수 동사 하기로 했는데 왜 survives가 아니라 survive예요? 아까 얘기한 거야. 그렇지. 오프스프링이요. 지금 s가 안 붙어 있어서 단수처럼 보이지만 실은 얘가 복수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s 없는 거 봐주시고. 단수로 쓰이면 그냥 새끼예요. 그치. 한 마리를 얘기할 때 쓸 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나온 새끼들을 그냥 덩어리 져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그 앞 문장도 중요한 거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 가자. 자, 아까 devote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devote A to B. A를 B에 바치다라고 할 때 요 to가 무슨 to라고요? 어디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raising에 ing가 붙은 거 너무 중요해요. 자, 요것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장 앞에 few babies 이거 few, a few가 아니라 few인 것도 한번 봐주세요. little은 당연히 안 되는 것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문장에 얘들아 house mouse 나온 부분 좀 봐주세요. house mouse can become 그렇지. 자, 거기에 보시면 5 weeks old 다음에 has 4 to 10 pups라고 하는데 여기 has 왜 have가 아니라 has예요? 어디요? house mouse 있는 그 문장에 has 저기 하우스 마우스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면 house mouse가 안 되진 않지만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she죠. she가 주어니까 has인 거 봐주세요. 앞에 컴마가 있다고 해서 having 안 됩니다. 병렬 구조예요. 그 다음에 뭐 뒤에 can도 그렇고 됐고 그 다음에 얘들아 however로 시작하는 문장도 봐주세요. 그 다음 문장이네요. 자, 거기도 역시나 이거는 헷갈릴 일은 없겠구나. majorit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혹시 이거 수 표현이었는지 량 표현이었는지 수량이었는지 수량이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그러니까 수를 일치시켜야 돼? 펍스를 보고 다이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뭐 이거는 어렵지 않네요. 펍스는 정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복수니까. 그 다음에 맞다. 왜 저러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조금 중요한데 혹시 학교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chimp in contrast 있는 문장 보시면 a chimp or elephant mother does not reproduce until 네? 의미가 뭐야? 맞아. 부정어도치 가능하거든. 의미 기억나시는 분 not until 우리 방학 때 썼었는데요. 더 이상 비로소 무마. 훌륭합니다. 뭐요? 이걸 기억하다니. 선생님이 고3 애들한테도 나던지 매번 얘기할 때마다 애들이 기억을 못하더라고. 훌륭해요. 잘했어요. 얘들아, 직역하면 not until 무슨 뜻이야? 직역해봐요. until이 무슨 뜻이야? 까지. 그지? 언제까지 not 아니야. 뭐뭐 하지? 않았다잖아. 언제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언제가 돼서야 비로소 뭐뭐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새벽이 될 때까지 잠에 들지 못했다. 이 말은 새벽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잠이 들었다라는 말이니까 결국 not until은요. 뭐뭐 할 때까지 하지 못하다라는 직역도 가능은 하지만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게 되다의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를 순서를 not until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돼요? I don't know. not을 그냥 어디로 바꾸면 돼? until 앞으로. 그러면 elephant mother 그 다음 reproduces
나던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그 침프나 엘레펀트의 엄마는 새끼를 낳는다. 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가 번식. 12살. 12살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번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나던티를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어 도치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원틸 앞으로 빼요. 아 아니에요. 언틸만? 아니요. 나던티를 통째로 빼야지. 어떻게 언틸만 빼요? 부정어 도치인데. 그럼 얘들아 나던티를 앞으로 빼면 그 다음 몰라요. 버즈. 잠깐만. 얘들아 이거 중요해. 잠시만요. 나던틸만 빼는 거야? 사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같이 빼야 돼? 예? 나던틸이요. 나던틸만 뺀다고요? 나한테 she is 12. 그렇지. 뒷문장도 같이 앞으로 가는 거야 얘들아. Not until she's at least 12 years old까지가 전부 다 앞으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네. 그대로. 아니지. 도치인데 어떻게 그대로입니까? 버즈. 거즈 그대로. 침프. A chimp or elephant mother reproduce. 훌륭해요. 잘했습니다. 그랬다. 자, 알아주셔요. 나던틸은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애고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내시려면 얼마든지 내실 수 있어요. 물론 난이도가 쉽지는 않은데 조금 그러니까 점수를 100점을 높여서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다시요. 니네 학교는 이 정도 변형이 나오는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쌍용고나 다른 학교들은 나올 수 있죠. 나와 봤자. 응. 자, 나던틸 기억하세요. 에이구. 자, 그 다음이요. 어디로 가시냐면 34요. 자, 맨 마지막 문장이요. 자, half of 이것도 좀 봐주세요. half of는 수 표현이야, 량 표현이야, 수량 표현이야. 수량. 이것도 수량. 그러면 수 표현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되냐면 of 뒤에 나오는 d's offspring에 맞춰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아. offspring인데 왜 makes가 아니라 make라고요? 버즈. offspring 자체가 복수의 의미예요. 앞에 ds가 있는 거 봐주세요. 그렇지. ds 다음에 온 offspring은요. s가 안 붙었지만 복수라서 make 할 때 여기 s가 안 붙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becoming 이것도 봐주세요. 왜 become 아니고 becoming이야? to가 전치사라서 자 문법적으로도 좀 중요하고 의미적으로도 좀 중요하고 순서 배열로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3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쌍용고는 33은 지금 6개밖에 안 나오니까 무조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웬만하면 얘들아 6개밖에 안 되면 쌍용고 친구들은 아예 왜 암기해 주시면 좋죠? 저는 애초에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